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쿨랩 최사쌤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의는요. 바로 10월 10일, 그렇죠? 적중 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잘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제가 또 10월 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 후기 특강 유튜브 통해서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10월 관련돼서는 여러분 시험 잘 치시고 단톡방 저와 함께 계신다면 이번 시험 좋았어요, 어려웠어요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된 문항수는 총 20문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온스쿨랩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먼저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 느낌으로 강의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문제 안 풀고 그냥 바로 저랑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왠지 다 내가 맞춘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푸시고 난 다음에 점검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날도 시원하고 가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이니까요.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저는 보자마자 이 ABCD가 명사 가지고 노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A번은 assistance라고 끝나서 명사, 사물명사 들어갔고요. B번은 assistant라고 해서 사람의 명사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빈출 중에 하나고요. 난이도는 약간 쉬운 편이죠. 자, 사람은 무조건 한 명이면 앞에다가 어를 쓰셔야 돼요. 선생님 한 명, a teacher, 학생 한 명, a student 이렇게 가고요. 여러 명이면 뒤에다가 s를 붙이죠. teachers, students. 자, 그럼 빈칸 앞뒤를 봤을 때 어도 없고 s도 없기 때문에 일단 사람 명사 될 수 없고요. 자,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타동사 뒷자리죠. 명사, 목적어 필요함으로 A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겠죠.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ABCD 보시면 ABCD가 전부 비슷한 단어에서 끄트머리가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cooperate, cooperated, cooperative라고 들어가면 형용사, cooperatively라고 들어가면 부사죠. 자, 그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보면서 정답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To establish에서 establish는 무엇을 설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타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to를 붙였다고 해도 제가 항상 이런 거를 튜닝이라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순정이 있어요. 정품이 있는데 정품에다가 살짝 튜닝해가지고 to를 갖다 붙였다고 할지라도 원래 얘가 하는 역할은 타동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와줘야 되는 자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빈칸 뒤를 보시면은 relationships라고 해서 얘가 지금 이 명사,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establish 타동사의 명사 목적어로서 명사가 들어가 있고 그럼 이 빈칸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누구의 자리여야 되는 것이다. 형용사의 자리여야 되겠습니다. ABCD 보시고요. 형용사 너무 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C번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3번. 이 문제는 뭐 항상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 10월 시험을 준비하시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든 뭐 2년 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든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클래식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격을 물어보는 문제죠. A번의 they는 주격, their 소유격, theirs 소유 대명사고 themselves라고 하면 제귀 대명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길게 볼 거 없고요. 빈칸의 앞뒤 보시면 됩니다. in이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고 departments라는 명사 눈에 들어오시죠. 명사를 수식하는 무슨 격? 소유격 자리니까 B번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쉬우니까 꼭 맞춰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추가 포인트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mandatory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2020년 8월 30일 시험에서 아예 정답으로 나왔었죠. 여기 자리를 빈칸으로 처리하고 너 여기다가 뭐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가 Part 5에 출제됐었습니다. 자, mandatory라고 하면 의무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무적인, 필수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 내용도 attend the mandatory
seminar이라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workshop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죠. 필수적으로 의무적인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석하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고 이 mandatory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4번. 이런 문제도 참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ABCD 봐주시고요. existed, exist, existence 그리고 existing이라고 들어가죠. 여기서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게 exist라는 거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현존하다, 실제하다,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자동사로서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동사는 수동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PP 형태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아신다면 A번은 그냥 동사의 과거로만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PP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왜? 자동사니까요. 자, C번은 지금 언수로 끝났으니까 명사 들어가고요. D번의 existing이라는 건 ing로 끝났지만 ing로 생겨 먹은 순수 형용사 표현입니다. 이런 건 외워주셔야 돼요. 기존에라고 해석되죠. 저런 단어들 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 잃어버린 수화물이라고 하면은 missing luggage라고 하잖아요. missing luggage. 그냥 잃어버린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ing의 형태로 굳어진 형용사라는 겁니다. 이런 건 외워두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무슨 뭐 선도하는 이렇게 들어갈 때도 leading company ing 붙여서 굉장히 많이 쓰죠. 여기 들어가 있는 existing이라는 것도 existing equipment라고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 설비라는 뜻이에요. 기존의 장비, 기존 설비라는 뜻으로서 아, 이게 기존에라고 해석되는 형용사구나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추가 포인트 정리 좀 해두시고요. 올라갈게요. Major improvements, including additions to 어쩌고저쩌고 buildings are being implemented all over the campus. 자, 주요한 개선사항들 주어 쓰고 동사 들어간 모양이고요. 아, 나 여기다가 뭐 써야 되지 고민하던 찰나에 쌤 저는 여기 있는 to를 to 부정사의 to로 봤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exist라는 건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의미상의 목적어가 올 수 없으므로 뒤에 있는 이 buildings라는 명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exist가 타동사였다면 투부정사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있는 to는 무슨 to가 되는 거다? 그렇죠. 전치사의 to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치사 to가 들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명사 계산 끝났고요.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용사 필요한 자리로서 D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기존 건물에 additions, 어떤 추가를 포함하여 주요한 개선 사항들이 are being implemented,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전 캠퍼스에 걸쳐 해석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 시험 잘 치시라고 적중특강 문제 풀면서 추가 포인트 좀 더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 단어 알고 계시죠? 필수입니다. implement라고 하면 도구나 기구라는 뜻의 명사로도 쓰이지만 동사로 들어가서 시행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토익에서는 시행하다, 실행하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꼭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이게 또 2020년 8월 30일 동사 문법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이거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보통은 명동형부다라고 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문법 문제와 어휘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는데 그때는 문법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5번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냐. ABCD 보시고 동사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The winner, 주어. The Artemis Art Contest 이거 뭐 전면구니까 버려주시고 동사 자리라는 거 바로 파악이 되셨죠? 자, 쌤이랑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는 순서 알고 계시죠? 동사의 자리를 먼저 파악을 하셨으면 가짜 동사를 소거해 주시고 그 다음 뭐더라? Very good. 수 태 그리고 시제의 순서로 문제를 푸시면 동사 관련된 문법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동사 자리인 거 알겠고요. 가짜 동사, 동사에다가 to를 붙였다라든지 동사에 ing 붙인 거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일단 요거 넘어갈게요. 수일치 들어갈까요? 주어 자리에 s가 없으니까 동사에 s가 있어야 되죠.
S 들어가 있고 S 들어가 있고 미래 시제는 수일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로 버릴 수 있는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S 질량의 보존의 법칙.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S가 없으면 동사에 S 필요하고 주어에 S가 있으면 동사에 S를 안 써야 되고 그거 기억하시면 수일치 금방 풀 수 있고요. 태 들어가도록 하죠. A번은 PP 앞에 B니까 수동태고 B번 능동, C번도 능동, D번도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능동 3개와 수동 하나가 들어가 있죠. 들어갑시다. 이 art 컨테스트의 우승자는요. 캐시 프라이즈를 내가 우승했는데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줘요? 아니잖아요. 우승한 사람들은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승자는 이만큼 상당의 $300 상당의 현금 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들어가는 수동적 해석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시제 단서까지 가지 않았지만 어차피 시제 단서가 눈에 들어가 있지 않죠. 이 문제는 무조건 수동태냐 능동태냐 태로서만 풀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근데 또 궁금하려나? 제가 또 이거 그냥 어워드라는 거 조금만 더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어워드라는 거는 여기서 사형식으로 쓰였죠. 누구에게 무슨 상을 수여하다라고 쓰였고 사형식 동사는 수동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6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 재밌지 않나요? 이제 이런 거 들어가면? ABCD 보십시오. which랑 does랑 that이랑 what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앞에 콤마 찍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is 동사 하나, can donate라고 해서 동사 둘, will be resold라고 해서 동사 3개 들어갔으면 접속사가 2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where이라는 접속사 하나 눈에 들어오고 여기가 접속사가 들어가줘야지만 계산이 잘 끝나겠죠. 그럼 접속사구나라는 거 보자마자 선택지 ABCD에서 does는 먼저 좀 버려주시고 빈칸 앞에 clothing and furniture이라고 해서 사물에 관련된 선행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what도 버려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요 조그만한 콤마, 요 조그만한 콤마 들어가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버려주시고요. 정답 which 들어가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문제 정말 쉽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을 봐서 뭔가 사람이랑 관련된 선행사가 들어가 있고 뒤에 동사가 보이면 who 정답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물이랑 관련된 명사가 들어가 있고 뒤에 동사가 보인다면 여러분들 which라든지 하나 더 뭐가 있다? that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는데 that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선행사와 that 사이에 콤마가 들어간다면 얘는 정답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that은 콤마 알러지가 있어. 그냥 콤마만 보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열나 싫어. 그래서 같이 못 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들어갈게요. 자, 지금 rely on이라고 해서 어디 의존하다라고 주어를 쓰고 Japan이라는 주어를 쓰고 rely on이라고 해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들어갔죠. 저거 동의어도 정리해 볼까요? 어디에 의존하다 rely on 또 뭐 있어요, 여러분? depend on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도 하시고 제가 물어보면 대답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count on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에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고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부사밖에 없습니다. heavily 라고 들어가 있는 C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월 시험에서도 react on 이라고 나왔어요. 자, react on 아니죠. react to죠. react to. 자, react to, reply to 이렇게 들어가죠. 자, 요 react to라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사이에서도 appropriately라는 부사가 들어가는 문제로 출제됐었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8번 들어가죠. temporary, temporarily, temporality, 그리고 temporalities라고 해서 형용사, 부사, 명사 지금 이렇게 품사 문제로서 준비되어져 있어요. 올라갈게요. Please be aware that 대리아를 알아주세요. 뭐를?
The staff parking lot, 직원 주차장은요, will be inaccessible, 접근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자, will be, 비동사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고 주격 보호 자리에다가 inaccessible이라고 해서 형용사까지 계산이 잘 끝났죠. 빈칸에 뭘 써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뒤를 보시면 starting next Tuesday라고 해서 또 전명구 찌끄레기 들어가 있고 and는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계산이 끝나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밖에 없겠다? 부사밖에 없겠다. B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9번. except for, because of, however, although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except for, 전치사, 뭐뭐 없이 무엇을 제외하고 그리고 B번에 because of라고 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되는 거죠. 동의어 알고 계세요? due to 그리고 owing to 대표적으로 because of, due to, owing to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however이라고 하면 접속 부사로도 쓰이고 복합 관계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죠. 자, although는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쌤, 저는 진짜 쌤처럼 이걸 딱 보자마자 얘가 부사절 접속사인지 접속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뭔지를 잘 알고 싶어요. 그거 정말 갖고 싶잖아요. 그 능력을 공부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분류를 해놓고 얘가 뭔지를 스스로 백지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except for이랑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올 거고 however는 접속 부사로 쓰인다면 콤마 찍을 거고요. 접속 복합관계 부사로 쓰이게 된다면 however 형부 주어 동사라고 해서 형용사나 부사나 먼저 보이고 주어 동사가 오겠죠.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뒤에 절을 이끌고 올 겁니다. A shipping problem이라고 해서 명사 하나 들어갔어요. 아, 배송 문제? 그럼 여기는 전치사 자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A번이랑 B번 둘 중에 하나 정답 들어갈 거고요. 둘 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해석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We regret to say that the delivery of your order has been delayed by 10 days. 아, 저희는 정말 이걸 말씀드리게 되어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신의 주문의 배달이 10일 정도 지연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게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a shipping problem 이라고 해서 배송 문제 때문에요. Because of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보고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섞여 들어가 있을 때는 전치사인지 접속 부사인지 부사절 접속사인지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길 바랄게요. 10번 들어갑니다. 뭐 나올 때가 됐죠. 슈주 들어갔어요. 이거면은 그냥 무조건 가정법이에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단은 토익에서는 가정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한 10년, 20년 전에는 가정법 많이 나왔었는데 점점 토익이 개정을 하고 신토익이 되고 하면서 사실 거의 갖다 버렸다라고 말해도 되는 문법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법이거든요. 전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세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잘 맞춰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슈주라고 들어간 것은 가정법을 최대한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래도 바로 알아볼 수 있으시죠? 어떻게? if가 생략된 거예요. 원래는 if를 쓰고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이게 바로 가정법 미래 앞부분이거든요. if 주어, should 동사 원형 그리고 뒤에다가는 please 다음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실 수도 있고 이게 1번 아니면 주어를 쓰고 모든 조동사라고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can도 되고 will도 되고 may도 되고 could도 되고 would도 되고 might도 되고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이게 가정법 미래의 두 가지 모양이에요. 앞에는 똑같고 됐어요? 자 여기 살짝 보시면은 어쩌고 저쩌고 please 동사 원형이라고 해서 위에 있는 형태라는 거 눈치채셨죠? 그까지 안 가더라도 if를 생략하는 순간 주어랑 should까지만 위치를 딱 바꿔요. 그래서 should가 앞으로 나오고 you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A, B, C, D 봐주시고요. 동사 원형 깨끗하게 맑게 깨끗하게 들어간 A번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가정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느낌으로 문제 풀어봤고요. A 고르시고 넘어갈게요. 11번. Even though, in order to, given that, in addition to라고 들어갔어요. 자,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 딱 보자마자 나와야 돼요. even though는 부사절의 접속사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쓰고 싶어. in order to는 뭐예요? 자, 민우나 대답해봐.
쌤이랑 공부하시는 분들, 민훈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 빨리 대답하실게요. In order to, 그렇죠. 뒤에 동사 원형 써야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친구니까. 자, given that은 뭐예요? given that, 나영? 나영스? given that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이 친구도 부조부로서 뒤에다가 주어 동사 와줘야 되고 in addition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와줘야 돼요. 그럼 사실 이 문제는 뭐냐면 야, 너 있잖아. 해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뒤에 주어 동사 썼느냐 동사 원형만 썼느냐 명사를 썼느냐를 먼저 꼭 확인하고 버릴 거 버리고 정답 골라봐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빈칸 뒤를 보시면은 accommodate라고 해서 뭔가를 수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원형 들어갔습니다. 멀리 안 갈게요. 동사 원형 보자마자 in order to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in order to 동사 원형 2020년 8월 30일 125번 문제로 똑같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in order to accommodate a large number of attendees. 수많은 참석자들, 그 참석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the meeting is going to be moved to the conference room on the third floor. 뭐 3층으로 이동되어질 것이다. 됐죠? 정답 고르시고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 일단 저는 보자마자 A번 가요. 왜냐면 이게 관용적으로 굳어진 분사 형태라고 해가지고 as noted라고 하면 뭐 지적했듯이 아니면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as mentioned라고 하면 언급한 바와 같이 as mentioned, 언급한 바와 같이 as expected, 기대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잘 쓰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자마자 가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잘 봤으면 좋겠는 거는 바로 C번 noting입니다. 저 단어는 note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걸로도 이해하실 수 있지만 noting이 meeting, building처럼 그냥 명사로도 쓰여요. 어음, 부도, 증명이란 뜻이에요. 한국어 되게 어렵죠. 어음, 부도, 증명. 정답으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게 들어갔으면 오히려 약간 나 정말 모르겠다. 정말 이 절박한 순간에 나 하나만을 찍어야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얘를 빼고 찍으셔도 될 정도로 정답으로 나오는 확률이 좀 적은데 as noted, as mentioned, as expected 이런 건 좀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 쌤 저는 이거 전치사로 보고요.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노트가 또 명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as가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신분 명다위가 들어가죠. as a manager, 매니저로서, as a director, 디렉터로서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as notes라고 하면 일단 해석상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 오답인지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around, except for, before, 그리고 without까지 전치사들로 잘 구성이 되어져 있죠. 물론 뭐 around는 부사로도 쓰이고 before는 접속사로도 쓰이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전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all employees, 주어. 그리고 여기가 뭔가 들어가겠죠. those who are meeting with clients, 여기서 끊어주고 are expected to attend the retirement party for Miss Johns라고 보이고요. 하나 더 가서 who에서부터 client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those라는 걸 수식해주고 있고 저는 사실 이 문제에서 얘도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those who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되면서 뒤에 복수동사 이어지는 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those who 복수동사 꼭 외워두시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써줘야 돼요. 전 직원들은 이 사람을 위한 은퇴 파티에 참석하도록 예상되어집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고객님들과 만나기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고객님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뭐하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retirement party에 다 참석해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해석적으로 봤을 때에도 except for이 굉장히 좋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전치사가 들어가줘야 those를 목적으로 받아주면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네, 정답은 B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지금 계속 잘 풀고 있는 거 맞죠? 14번 문제 yet이랑 already랑 after랑 to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빈칸 앞뒤 보자마자 여러분들 공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셨다면 제 강의 들으셨다면 우리 시원스쿨랩과 함께 하셨다면 바로 떠오르는 구문 하나가 있을 겁니다. have yet to do 기억나십니까? have yet to do 라고 해서 이건 외워두세요. 적어볼까요? have yet to do 아직 뭐뭐 하지 못했다.
아직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yet이랑 관련돼 가지고서는 얘가 제일 잘 나오죠. have yet to do, have yet to do.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yet이랑 관련돼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not의 위치예요. 우리가 yet도 아직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still도 아직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yet은 not을 앞에다가 붙입니다. 다 같이 not yet. 그렇죠. 야, 너 숙제 다 했어? Not yet. 우리 많이 하잖아요. 아직. 너 뭐 공부 다 했니? Not ye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not yet 하나 외워주시면 not의 위치 어렵지 않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스틸은 not을 뒤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yet이랑 관련돼 가지고서는 내가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정리 좀 해주시고요.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The reimbursement request for your trip last month to Chicago. 그러니까 시카고로 가는 지난달에 너의 출장이나 여행에 관련된 상환 요청 돈 돌려주세요. 저 출장 갈 때 호텔비 이만큼 썼고 교통비 이만큼 나왔고 식비 이만큼 나왔는데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간 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 든 거 돌려주세요. 이게 바로 reimbursement잖아요. 그 요청이 has yet to be processed.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내용 볼까요? Because there is a missing receipt for the car rental. 자동차 대여랑 관련돼서 잃어버린 뭐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자, missing 아까 잡아드렸어요. ing로 생겨먹은 형용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15번. and, or, to, nor. 뭐 to 빼고서는 등위 접속사 쪽에 냄새가 많이 나죠. 올라가서 조금만 보시더라도 our supplier, KG Furniture was neither 끝났습니다. able to meet the order deadline nor provide all the products we need. 그냥 neither A nor B 외워서 풀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 그냥 간단하게 살짝 기분 좋게 맞추시라고 들어가 있네요. 16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여기 들어갔으면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정답 골라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기 빈칸은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콤마 찍고 뒤에 새로운 주어 동사로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일단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겠고 further이라고 하는 거는 부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여요. further이 부사로 들어가면 더 멀리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 들어가게 되면 추가의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notice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들어가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추가의 공지까지,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라고 해석되는 하나의 어구죠. Until further notice. Until further notice. 그냥 보자마자 1초 만에 고르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혹시 어려우실까 봐 제가 한번 품사 정리를 해드렸어요. 17번. Motivating, selling, retaining, working. Motivating이라고 하면 동기부여하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게 동기부여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막 열심히 하세요 해도 잘 안 되죠? 그래도 열심히 하십시오. selling이면 팔다, 매각하다, retaining이라는 건 보유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이고 working이면 뭐 일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ABCD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풀어주셔야 돼요. We have to find ways to create a strong brand by continuing to innovate.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함으로써 강력한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해석 쉽죠. While 뭐 하는 동안에 접속사 들어가고 ing 형태 들어가면서 이거 지금 분사 구문입니다. 뒤에 있는 걸 지금 보시면은 a loyal customer base라고 들어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customer base는 고객층입니다. 충성스러운 고객층 혹은 고객 기반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충성스러운 고객 기반이라는 건 단골 손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골 손님, 그죠? 팬이 되는 거죠. 우리 가게의 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유지하는 동안에 충성스러운 고객님들을 잘 유지하는 동안에 더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가 가장 적절하겠죠. 충성스러운 고객님들 이미 충성스러운데 더 동기부여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답은 당연히 C번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거 그냥 하나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Retain a loyal customer base.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18번 넘어갑니다. highly, slightly, currently, previously. 부사 어휘 문제의 탈을 쓰고 있는데 C번이랑 D번을 살짝 보면서 문법 초언저리에서 야, 나 문법이야 라고 약간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C번에 들어가는 currently는
현재 시제와 어울림이 좋죠. 그리고 뒤번에 들어가 있는 previously는 대표적으로는 과거 시제와 어울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부사 어휘 문제인 것처럼 생겨 먹었으나 문법이 살짝 곁들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시면서 Mr. Jacobs and Miss Wharton 주어는 had 과거 완료가 보이네요. 그럼 currently 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그죠? At a sales conference.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전에 sales conference에서 만나서 so they worked well together on the project.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함께 일을 잘 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과거뿐만이 아니라 과거 완료도 이전에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previously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A번에 들어가 있는 highly는 매우라고 해석이 되죠. 매우. 그래서 보통 highly regarded, 뭐 매우 존경받는, highly recommend, 매우 추천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단어고 slightly라고 하면 약간이란 뜻으로 들어갑니다. 자, 19번 들어가도록 하죠. results, participants, purchases, 그리고 locations라고 해서 어휘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할게요. The director advised, the director는 충고했습니다. The marketing team, 마케팅 팀에게 충고를 했죠. Not to finalize the advertising strategy라고 해서 이 advise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advise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of가 들어오면 명사, to가 들어가면은 동사 원형, 대시 들어가면은 뒤에다가 주어 동사 써주시면 돼요. 지금은 to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죠? 어쨌든지 간에 advert 광고 전략을 finalize 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대요. 뭐 할 때까지? Until the market survey 뭐뭐가 have been compiled. 느껴보십니까? 시장 설문조사의 결과가 다 모아지기 전까지는 광고 전략을 finalize 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손님들이, 소비자들이 나는 이런 게 더 좋더라. 패키지가 이쁜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게 좋더라. 가성비가 강조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compile 하게 되면 그 advertising strategy라는 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inalize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정답은 A번 들어가시고 market survey results라고 해서 복합 명사로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survey results, survey results, 설문조사 결과. 마지막 30번, 20번. Rarely cover, perform, notify 라고 들어가 있어요. 뭐 rarely가 아니라 rely네요. 그죠? rely는 우리 자동사잖아요. rely on 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같이 봤습니다. rely on, depend on 그거고요. 그럼 뒤에 the cost라고 해서 명사 목적어 있으니까 얘는 일단 문법적으로도 택도 안 되겠다. 그죠? cover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덮다, 씌우다 뿐만 아니라 언론 따위에서 보도하다, 취재하다, 그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갔을 때 어떤 비용 따위를 충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비용 따위를 충당하다라는 뜻이 있고 performance 수행하다, notify는 이제 알리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잖아요. The new budget approved by the committee, 위원회에 의해서 승인되어진 새로운 예산은 will finally 마침내 비용을 뭐뭐 할 겁니다. 그 예산은 fixing the leaking air conditioner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는 물이 새고 있는 에어컨을 수리하는 비용을, 새로운 예산은 에어컨을 수리하는 비용을 충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을 충당해 주다. 그래서 우리가 cover the cost라고 들어가 있는 B번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답 다 맞추셨습니까, 여러분?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골고루 문제들을 잘 뽑아봤어요. 자주 나오는 뭐 소유격 다음에 명사 쓴다라든지 사람 명사, 사물 명사를 구분하는 거,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뭐 가정법, 그리고 또 분사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까지 골고루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20문항을 뽑아봤고요. 항상 이 시험이라는 건 기출이 중요합니다. 후기 특강 보면서 그 후기 특강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숨어 들어가 있었던 단어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후기 특강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시험 점수 결과 좋으시길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 guys, and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